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 남편과 결혼소송을 끝마치고 이혼을 하였고 다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며 이 모든 원인 제공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 다른 부서에 잘 아는 동료에게 남편을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 동료랑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니기까지 계속 절친으로 지냈으며 그런 절친을 저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남편과는 처음부터 코드가 잘 맞았으며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지요. 2년 동안 가끔 그 회사 동료하고도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집들이 때도 왔었으며 어떻게 보면 이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고마웠던 사람이었네요. 결혼할 때 저희 연결해 준 사람이니 선물도 크게 하고 저에게는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성격의 활달한 남편에 비해 저는 조금 소극적이면서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제 성격이 조용조용하니 활발한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조용조용하며 현모양처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혼도 아무 문제 없이 잘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양가 집안 모두 지방에 사셨고 저는 독립해 혼자 있었고 남편은 대학교 친구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었고요. 저희는 회사도 안정적이었으며 둘 다 지하철로 몇 정거장 안 되는 거리에 직장을 다녔었기에 더욱 붙어 다니고 하루도 안 빼고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은 직장 근처로 구했으며 전세로 살다가 분양도 받았고 대출이 있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하였고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는 딸 하나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으며 그 인간에게는 절대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 임신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권유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도맡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아이에게 모든 걸 전념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행복한 가정, 따뜻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집에만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요? 살짝 복직을 꿈꾸고 있었고 남편에게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다니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 돌보고 자신을 위해 가정에 전념하는 것이 너무 좋고 본인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의 말은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인 듯 말을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이 들통나서는 그 모든 것이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여하튼 남편의 태도가 아이를 낳고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4살이 되던 해부터는 연이은 출장에 야근도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집에서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애가 4살 되던 해라고 하기보다는 그전부터 출장도 자주 가고 야근도 꽤 많기는 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면 몸은 상하지 않으려나 언제나 남편 건강 걱정에 비타민이나 음식에 더욱 신경 쓰고 한약도 한 해 2번씩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동생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남자가 어떤 여자랑 본인이 사는 빌라 옆 단지에서 걸어오는 걸 아침에 봤다면서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혹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까봐 아침에 바로 연락 안 하고 일단 전화 먼저 걸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 소린지 어리둥절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은 그때 당시 출장을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동생 하는 말이 언니 혹시 남편 넥타이 붉은색 계열하고 가셨어? 라고 하는데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색 넥타이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또 출장은 어제 갔고 넥타이는 두어 개 챙겨갔기 때문에 일단 사진부터 보내라고 했는데 저는 사진 전송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로 헛된소리 할 동생이 아닌데 우리 남편 얼굴 몇 번 못 봐서 잘 모르고 헷갈렸을 거야 라고 주문하듯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찰나 톡으로 사진이 도착했고 조금 거리가 있어 얼굴이 자세히는 잘 안 나왔지만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남자의 실루엣을 보니 분명 남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옆에 팔짱 끼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머리는 단발에 날씬한 그녀,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 내가 알고 있는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그 동생이 바로 영상 하나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혹시 몰라 동영상 촬영도 했다고 하더군요. 영상이 다운되는 동안 저는 과연 이 영상에는 무슨 상황이 담겨 있을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는데 정말 확실하게 내 남편이 맞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는 남편을 소개해준 저희 회사 동료였던 그 사람이더군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들이 같이 있는 건지 또 출장 간다고 간 사람이 왜 그곳에서 그것도 아침에 한 빌라에서 나오는 것인지 머릿속에는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동생과 잘 이야기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출장을 와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야? 출장 간 거 맞아? 그럼 출장 왔지. 내가 어디겠어. 그래? 그럼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하나 보낼게. 이거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무슨 영상?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당신이랑 비슷한 사람 봤다면서 뭘 보내줬거든? 근데 난 잘 몰라서 당신이 보고 말해줄 수 있지? 당신인지 아닌지. 제 말을 듣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남편의 깊은 한숨이 들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왜 대답을 안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일단 보내봐봐. 그리고서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30분이 지나도 말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더군요. 출장을 갔다가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남편은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역시 받지도 않고 톡도 없었고요. 그 사이 그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동생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더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더군요. 본인 친언니도 남편이 바람나서 받을 거 싹 다 받고 이혼했다면서 변호사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변호사와 유선으로 통화하고 상담을 받았고 일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던 남편은 월요일이 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너무나 당당했고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 옆에 있던 년 내가 아는 그년 맞지? 말 조심해. 그년이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너네 미쳤구나. 더러운 짓은 너희들이 다 해놓고선 지금 나보러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네 언제부터였어? 말해 이 새끼야. 당장 말 안 해? 이혼하자. 남편은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더니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소개받기 전부터 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가 거부했으며 계속해서 친구로 지내다 저를 소개받고 결혼까지 했다고요. 제가 싫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엔 사랑이 아니었으며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 그 여자도 마음을 돌려 계속해서 둘이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더군요.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였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나불거렸습니다. 저는 더러운 이것들을 행복하라고 잘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 인생을 망치고 우리 딸아이에게 미안함이 전혀 없는 그 인간이랑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 싸서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남편은 본인 짐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년 집 찾아가 봤는데 또 한 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이 완전 살림을 제대로 차려서 살고 있더군요. 정신 나간 연놈들이었습니다. 뒤늦게 마음을 돌린 그년도 쓰레기였지만 제 인생 망쳐버린 그 새끼도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사진 보내준 동생이랑 저희 친언니랑 그년 집 찾아가 집안 살림 싹 다 때려 부셔버리고 왔으며 이혼도 몇 달에 걸려 진행하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이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 그대로 내쫓아버리고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 딸은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군요. 누가 그 더러운 인간에게 애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개수작 떨지 말라고 양육비도 내놓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황당해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개 뻔뻔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지요. 그 후 양육비를 몇 달 동안 주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남편 만나는 거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를 못 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정을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이 만나는 날을 몇 번을 바꾸더군요. 그것도 전날에 연락이 와서요. 아이는 아빠 기다리는데 지 마음대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몇 달 붙이고는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모두 다 받아내고 이 새끼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거 다 알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있는 재산만 생각했는데 저를 완전 호구로 본 모양이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더 엿먹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했는데 돈이라도 다 받아 챙기려고 마음 단단히 더 독하게 먹었네요. 그 두 인간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손 더럽게 때리고 치고받고 이런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제대로 보여줘야죠.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 당하셨다면 치고받고 싸우지 마시고 법적으로 모든 조치 다 취해서 받을 거 다 받고 바람 피운 그년놈들 거지꼴로 만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만 끝나면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것 같네요. 뭐 지금도 사실 그 인간 없으니 딸이랑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 머리털도 슬슬 벗겨지려고 하던데 머리털까지 훌라덩 다 벗겨져 버렸으면 좋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던 여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평범한 시골의 아줌마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의 엄마처럼 비가 올 때 학교로 우산을 들고 나와주거나 준비물을 두고 갔을 때 학교에 찾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아이에게 헌신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엄마랑 어릴 적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저희를 키우려고 하니 굳세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게 아직도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결혼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사회에서 저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25살이었고 오빠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 뵌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한마디만 꺼내면 쏘아보기 바빴고 그런 모습에 속이 많이 상했지만 결혼해서 제가 잘하면 어머님도 변할 거란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 표를 팍팍 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보면 반가워하고 자꾸 집 얘기며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눈치챌 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다 사달라는 거였죠. 어쨌든 혼수로 해드리고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어서 집까지 해왔더니 어머님의 태도가 살짝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계속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더군요. 그때 많이 힘들긴 했지만 남편이 저의 말을 잘 믿어주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임신을 결혼 후 1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아이를 유산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죠. 제 몸속에 있던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조금의 쉼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저의 몸 때문인지 임신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다투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계획을 또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많은 스트레스가 겹쳤었고 힘든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 보니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원래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던 저이기에 그때의 저는 더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저희 사이를 풀기 위해 둘 다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저희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애 때처럼 대해보기도 하고 스킨십을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저희의 사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젠 서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도중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집에는 저만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집에 저라도 있으니까 문을 열어드렸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인사 대신 톡 쏘아대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뭐야? 아들은 어디 가고 너만 있어? 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아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좋냐? 네 남편을 봐라. 너가 그렇게 달달 볶아대니까 애가 삐쩍 말라가잖냐? 지 몸은 더럽게 챙기나 보네. 얄밉게 오히려 얼굴빛이 좋아진 것 같네? 참고로 그때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살이 너무 빠져서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냐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어도 집안일도 다 하고 회사 일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못 먹어도 남편 밥은 다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슬펐습니다. 제가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무시당하고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저 오히려 지금 5kg가 넘게 빠지고 주위 사람들이 병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저 힘들게 일 끝내고 집에 와서도 저는 못 먹어도 오빠 밥은 항상 챙겨줘요. 어머, 얘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도 못 빼는 몸 같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너 꼴도 보기 싫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아들 올 때까지만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제가 왜요? 이 집 어머님 집도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해온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래서 여자가 더 능력 있으면 안 된다니까.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갑질하는 거니? 웃긴다 얘. 이젠 이런 시어머니하고 말싸움하는 것도 지치고 오빠와 사이도 안 좋다 보니 이젠 이 집안과 계속 사이를 이어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제 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하고 평생을 마주하며 살 바에 차라리 오빠랑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빠랑 저 요새 사이 안 좋아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 오빠랑 다시 잘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어머님의 태도에 그런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은 오신 김에 이 집에 있는 오빠 짐이나 가지고 가세요. 어머머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이나 미칠 거면 곱게 미치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 달달 볶아 대시지나 마시고 아들 짐 챙겨가지고 집이나 가셔서 셋이서 알콩달콩 사세요. 야!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캐리어에 남편 짐을 하나둘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제 뒤통수에 쏘이는 말들을 모두 무시하며 꿋꿋이 모든 것들을 담아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짐 싸는 건 빨리 끝났습니다. 여기 다 쌌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 짐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오빠한테는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시고요. 한 번만 더 소리 지르시면 저도 막 나갑니다. 뭐야, 너 지금 장난해? 어른한테 버릇없이 이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기본 교양도 없니? 너네 엄마는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보다.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던 저의 이성이 어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끊어지게 되었고 저도 이젠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적당히 하라고 했죠? 라고 말한 뒤 남편의 짐과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밀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계속 쾅쾅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드리지 않았고 큰 소리가 나다 보니 이웃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조금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의 짐을 들고는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도 하기 전에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너 미쳤어? 뭐가? 나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어머니가 또 너한테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얘기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럼 어머니가 몸 아픈 며느리한테 지 남편은 제대로 안 챙겨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건 잘한 거야? 아들이니까 걱정된 거겠지. 지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나보고 아버지가 없어서 기본 교양도 없다더라. 다 필요 없고 우리 어차피 계속 사이도 안 좋았고 너도 끝내고 싶어 하잖아. 그냥 끝내자 이쯤에서. 내가 끝내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는데? 엄마가 한 그 말은 심한 게 맞긴 하지만 너 행동도 제대로 된 행동은 아니야. 내가 뭐 어머니를 때리거나 협박이라도 했니? 그냥 나가달라고 했을 뿐이야. 몰라. 나는 끝내든 말든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난 용서 못해. 그럼 지금 내가 사과하면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어이가 없었지만 이놈과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면 열받아도 참고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해서 사과할 테니까 당장 이혼해줘. 그리고 최대한 깨끗하게 헤어지자.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게 되었죠. 제가 전화를 걸길 기다렸던 건지 통화 연결음이 얼마 가지 않았는데 바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니? 얼굴 보고 했음 못했을 텐데 전화상이라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깟 자존심 버리고 어머님 아까 제가 한 행동은 죄송해요. 하지만 저 오빠랑 헤어지는 건 바꿀 생각 없어요. 뭐? 내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오빠랑 지금 사이도 좋지 않고 이제 어머니가 저와 오빠 사이 이간질하는 거 더 견딜 자신이 없네요. 저와 헤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한테는 제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깔끔하게 마음에도 없는 인사도 했네요. 그 뒤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에게 문자로 어머니와 통화한 녹음 내용을 보내주고 사과했으니 깔끔하게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거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었다는 것을 지켜봤던 남편이 몇 번을 저를 잡더니 그 후로 저를 놔주더군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월수를 따져보니 저희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노력했을 때 수정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혼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를 핑계로 그 집안과 계속해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직장을 그만둔 뒤에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희 오빠들은 제가 간 시골에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이를 낳고 엄마와 함께 오빠가 차려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상황이 저의 엄마처럼 남편이 없는 상황이긴 해도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답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알려줄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크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곤히 잘 자고 있는 제 딸이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었으면 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